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게 돼서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땀을 흘리시게 되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지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아마 많이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물 마시는데도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와 물에 대한 잘못 알려진 이야기를 바로잡아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은요, 왜 마셔야 할까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는요,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에서 40일, 그리고 아주 특별하지만 2달까지도 생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요, 물은 3일 이상 마시지 않게 되면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음식보다도 물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물은요, 혈액의 주성분으로 용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용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소금물의 경우 소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물을 용매라고 하는 거죠. 즉,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물이 용매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물은요, 용매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영양소를 녹여서 우리 세포에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녹여서 우리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물이 바로 이런 신진대사를 주관하기 때문에요. 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심장도 그리고 우리의 호흡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물이 없으면 소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지는 모든 소화 효소는요, 가수분해 효소로서 물이 없으면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보호막인 점막을 덮고 있는 점액이라든지 타액을 비롯하여서 효소와 호르몬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의 기능은 이런 거 말고도요,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을 우리 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리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수분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주관적인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변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너무 진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이고요. 소변색이 너무 묽어서 물과 비슷하다면 수분이 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변색이 진하다라는 것은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진해지기 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요, 만성 탈수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수시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만성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요, 또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배변을 돕는 등 우리 몸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물을 마실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에 대해서요, 미국 건강정보 매체인 웹MD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건강 강의를 할 때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야 자주 마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때 대부분 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물병을 고르실 때 BPA가 함유되어져 있지 않는 물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BPA가 뭐냐면요, 비스페놀 A라는 플라스틱의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원료인데요. 이 비스페놀 A의 경우 환경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에 호르몬을 교란시켜 가지고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은 플라스틱 제품이라면 대부분 사용이 되는 성분으로
물을 비롯하여서 음식이나 음료에도 용출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물질입니다. 이 비스페놀 A에 과도하게 노출이 될 경우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선천적인 결함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죠.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전문가들은 비스페놀 A가 고혈압과 호르몬 불균형은 물론이고요, 제2형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 등 일부 질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실 병을 고르실 때면 비스페놀 A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무겁더라도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물병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레몬수 이야기인데요. 물에 레몬을 비롯한 과일이나 허브 같은 채소를 얇게 썰어 넣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과일이나 허브를 넣게 되면요, 물에서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물 맛이 상쾌해져서 마시기도 좋고, 이러한 과일이나 허브에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있어서요,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이 과일의 표면이나 허브 표면이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균들이 물병에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요,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서 식품 매개성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수박이나 참외같이 땅바닥에서 자라나는 식물은요, 토양을 통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구입하자마자 충분한 세척으로 제거를 하셔야 하고요, 다른 과일과는 따로 보관하셔서 2차 오염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척을 하실 때는요, 살균력이 있는 식초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을 해주시면 세균뿐만 아니라 농약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술 마실 때도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술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 갈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술을 한 잔 마셨다면요, 같은 양의 물을 바로 마셔주시게 되면요, 술이 빨리 취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숙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탈수도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약을 드실 때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약을 드실 때 약이 넘어갈 수 있을 만큼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약을 드시기 전에요, 물을 충분히 먼저 마셔서 식도를 적셔 두어야 약이 식도에 걸려서 달라붙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 후에도요, 충분한 물을 마셔서 위에서 제대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약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곤할수록 물을 더 자주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피곤하면 물 마시는 것도 귀찮아서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탈수가 피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수분 대사는요, 소변이나 땀으로만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많은 양이요, 우리의 호흡으로 배출이 되고 대변으로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자주 공급해 주어야 탈수가 오지 않게 됩니다. 피곤하실수록요, 물 마시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너무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는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독증이라고 물을 한꺼번에 급하게 많이 마시게 되면요, 혈액과 타액들이 갑자기 묽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요, 덥다라고 해서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배탈의 원인도 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